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 3사에 대해 정부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에 대하여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 파문 이후에 카드 해지와 재발급 요청이 2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통업체와 통신업체까지 엉뚱한 피해를 보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에서 감염 농가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가창오리 외에 큰 기러기에서도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세탁기 등 64개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 제품 보유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설 선물 판매가 저가 제품 위주로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일부 고가 제품 판매도 늘어서 경기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권력자들의 친인척이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4천조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울에도 캠핑 열풍이 불면서 휴대용 가스버너와 가스난로를 쓰다가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가스통을 잘못 녹이거나 난로를 텐트 안에서 쓰다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개인이 운동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다 다쳤더라도 헬스클럽 측의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이나 엑스레이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5년 새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그런 누적설량을 높이지 않는 게 됩니다. 정부가 환자 개인별 피폭량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개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창조 경제와 기업가 정신입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세계의 재편, 즉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10분 전쯤에 연설이 시작됐는데 스위스 다보스 현지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민관 합동 창조 경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 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과 기업가들의 도전을 막는 벽 역할을 하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융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모두 풀어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창조 경제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도의 하나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지 부지 선정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바이오매스 열 병합 발전이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과 같은 청정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energy storage systems. 이렇게 함으로써 We will also make 주민들에게 government information 실질적인 혜택을 more 주는 open 새로운 and 해결 accessible 방안을 시도할 for the 계획입니다. general public.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3D 지도와 또 지적도 등 국토 공간 정보를 민간에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창업 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도상에서 태양광 장비의 설치 장소를 선택하면 발전량이라든지 수익성을 쉽고 편리하게 예측해주는 앱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개막 기조연설 중간 부분을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밤 행사에선 글로벌 CEO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윤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보스 포럼 전야 행사로 열린 한국의 밤. 세계 최대 보험사인 로이스사의 존 넬슨 회장과 스티브 볼츠 지휘 회장 등 세계 경제계 핵심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며 한국에 투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인적 자원,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 등 한국은 교육과 투자의 교두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창조 경제 사례로 여러 차례 꼽았던 가수 싸이도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I'm experiencing a creative economy at this moment by attending Korean Night as a singer. 박 대통령은 어제는 세계적 IT 기업 시스코 회장을 만났고 잠시 뒤부턴 퀄컴과 아람코,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코리아 세일즈 활동을 이어갑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베른에서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식입니다. 정부가 긴급 수습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카드 3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로 국내 금융사상 처음입니다. 최고 수준의 제재를 2월 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하여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카드 3사의 사고 당시 관련 임직원도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카드 재발급과 관련해 유출됐던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없다며 반드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홈쇼핑 등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 가능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 휴대폰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조치로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본인 인증을 추가로 하던 것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심 문자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을 3월까지 당겨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수습 대책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0억 원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어서 박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873만 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KT에 7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더 민감한 정보들이 모인 금융사들은 과태료 600만 원이 금전적 제재의 전부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들에게도 최대 50억 원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수집 정보를 가지고 영업한 금융사에겐 관련 매출액의 1%가 과징금에 더해집니다. 금전적인 제재 수준이 대폭
상향되면 위법행위 사전 예방 기능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자체도 크게 축소됩니다. 결혼 여부, 가족관계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마케팅용 정보는 요구할 수 없고 수집된 최소한의 정보도 고객이 동의한 업체들과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도 10년까지 보관했지만 이 기간도 5년으로 줄이고 보관만 할 뿐 영업활동에 써선 안 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절차를 대부분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호입니다. 정부 대책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를 확실히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금융사에 많아야 50억 원의 과징금. 이 부담을 느끼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5,3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100만 명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해도 5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하지만 50억 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어 2조 원이 넘는 KB국민카드의 매출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수집된 고객 정보로 영업한 금융사에 관련 매출액 1%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한 금융사에서만도 예금 대출, 카드 보험, 여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매출액인지 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걸로 관련 매출이냐, 어느 관련 금액이라고 연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성이 고객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요구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도한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영업망 공유를 통한 금융사의 성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지도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오늘도 은행과 카드 고객센터엔 본물처럼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흘 동안 카드 재발급과 해지 요청이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9시 반. 잠긴 유리문 앞에 고객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8시 20분에 나왔습니다. 사정들만 넣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인사만 하고 고객은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마냥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고객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드릴게요. 드실 아니고요. 롯데는 백화점 외 마트 등에서도 카드를 발급하고 운영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농협은행도 카드 관련 응대를 위해 각각 본점 직원 1,000명을 영업점에 투입하고 카드 재발급과 해지 업무를 거들게 했습니다. 또 평소 4시면 문을 닫았지만 카드 고객이 몰리는 시내 주요 지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주요 카드 영업점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접수된 재발급과 해지, 탈회 건수는 오늘까지 200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불안하니까 먼저 해지를 하고 우선 당장 쓸 것만 하나 재발급 신청했습니다. 카드를 없앨 경우 해지와 탈회의 차이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탈회는 카드사 회원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고 해지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카드만 없애는 겁니다. 해지하면 포인트가 남지만 탈회하면 일부 제휴사 포인트 외에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보험사, 게임업체까지 난데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사정이 어떤지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선물 배송 작업이 한창인 대형마트. 직원들이 받는 고객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바쁘게 전화를 걸고 있지만 서너 통에 한 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재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택배 기간이 끝나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모두 파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전화 영업 부서도 울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통화를 거부하는 고객들의 비율이 30% 이상 급증했고 보험료 자동 결제 대신 번거로운 지로용지로 돌아가는 고객도 생겼습니다.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카드 번호라든가 결제 번호를 불러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안 하겠다고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모르는 번호는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라든지 뭐 이상한 문자는 무조건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정상적인 모바일 청첩장도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는 창구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애들이 절대 그런 거 받지 말래요. 사기당한다고 지금도 엄마 가서 해체하고. 배달 우유나 요구르트 값, 통신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던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정보 유출 사고의 불똥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주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농가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창오리 외에 다른 철새에서도 AI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AI 감염이 확인된 오리 농가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 등 지금까지 5개 농가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고 검사가 진행 중인 9개 농가 가운데 3곳도 H5N8형이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AI 확진 농가 반경 3km로 확대되면서 살처분 대상 닭과 오리는 41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돼 하루 종일 살처분과 매립이 진행됐습니다. 안 좋죠. 오후 분위기가 그냥 지금 아주 멀쩡해 커는 놈 그냥 그저 애를 안 온 놈도 다 그냥 살처분하잖아요 지금. 가창오리에 이어 고창 독림저수지에서 발견된 큰 기러기에서도 H5N8형 AI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창오리와 달리 큰 기러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해 활동 반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감염 의심 농가들이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인되고 대대적인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AI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창오리들의 사체가 충남 금강 하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창오리 50만 마리 중 절반가량이 현재 충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강 하구에서 죽은 가창오리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충남에서 가창오리 폐사체가 발견된 건 AI 사태 이후 처음으로 최종 감염 여부는 하루 이틀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예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폐사체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평소 5만 마리 정도였던 금강 하구의 가창오리가 20만 마리로 늘었고 삽교호에도 5만 마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대거 이동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월동 중인 가창오리가 50만 마리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가량이 충남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AI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전역으로 AI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강호 주변에서 30km 내외 지역까지 이동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가 가창오리 폐사를 제때 충청남도에 알리지 않아 폐사체 수거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는 하루가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남도는 가창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강 하구 반경 10km 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최장 14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반도체, 세탁기, 특수 선박. 우리나라 수출품 가운데 세계 점유율 1위인 제품들입니다. 모두 64개인데요. 많은가 싶지만 중국과 독일,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인데 세계 1위인 제품 수는 14위. 그나마도 후발 주자들에게 맹추격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타개하고 있을까요?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성하는 데만 꼬박 넉 달이 걸리는 20톤짜리 산업용 보일러입니다. 이 업체는 에너지 효율 인증의 절반을 보유한 앞선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러시아 쪽, 그다음에 동남아, 남미, 그다음에 중동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 중 절반가량은 중국,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품목이 12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중 메모리, 반도체 같은 7가지 품목은 점유율 격차가 3%대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분야. 한때 이 섬유 업체도 중국의 공세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며 특수 소재 개발에 주력했고 접착력, 탄성력 같은 특수 성분이 들어있는 첨단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유럽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재 차별에 집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이를 통한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후발국의 맹추격 속에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강한 기업들이 아직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올해 설 선물 판매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서 소비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가 제품이 대세긴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설 선물도 곧잘 팔린다고 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르고 나누고 담고 한우를 손질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한우 물량만 30톤. 주문이 밀리면서 전 직원이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5% 이상 물동량이 늘어서 매우 바쁩니다. 세트로는 9,000세트를 생산해서 올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기업들의 주문량도 늘고 일반인의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선물 예약 판매는 작년 설 때보다 140%나 급증했고 백화점 역시 20%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일반 판매는 10만 원 안팎의 선물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만 원짜리 한우 세트 같은 고가도 처음으로 마트에 등장했고 300만 원짜리 굴비 세트와 98만 원 한우 세트도 백화점에서 인기입니다. 전년에는 하나도 나가지 않았던 300만 원짜리 세트가 올해는 벌써 3제품이나 팔렸습니다. 고객들이 선물 구매 단가도 지난해 대비 최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설 대목에 팔리는 과일이나 한우는 대략 전체 매출의 15% 정도. 그만큼 올해 전체 소비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고생하던 유통업계가 설 판매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권력자들의 친인척 그리고 중국 재벌들이 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워 빼돌린 돈이 4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의 거의 서너 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4조 달러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장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족 사진입니다. 시 주석 가까이에 선 이 남성이 바로 명인 백만장자 등자구입니다. 부동산 업자인 그는 지난 2008년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등록했습니다. 서민 총리로 불렸던 원자바오는 아들과 사위가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바오가 총리일 때 아들과 사위는 조세 피난처에 각각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덩 샤오핑의 사위, 후진타오 전 주석의 사촌 등 중국의 전현직 최고 지도부 5명의 가족이 이런 식의 탈세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중국 2위의 부자인 인터넷 기업 회장 마화텅, 중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인 양우옌 등 재벌 16명도 같은 곳에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인은 국제탐사보도협회 취재로 확인된 사람만 2만 명, 빼돌린 돈은 4,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도 겨우 회사 2곳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어서 실제 역외 탈세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 국가주석 최근 연일 부패 척결을 강조해 왔는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고주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력한 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改革是需要我们共同为之奋斗的伟大事业，需要付出辛勤的努力。 하지만 시 주석 등 전현직 최고 권력자 친인척들이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혁과 반부패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혁 대상자들이 반발, 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여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폭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有关的文章它的逻辑让人难以信服，这也不能不使人怀疑其背后的意图。
중국 언론들은 관련 사실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고 바이두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관련 내용이나 외신 보도 내용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가에선 조세 피난처의 회사 설립을 모두 탈세로 볼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패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이나 부패 혐의로 복역 중인 보시라이 등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소녀시대 원피스나 원더걸스 스타킹, 이렇게 연예인들이 입고 나왔던 패션 상품에 연예인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허락받지 않고 이름을 썼다고 연예인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철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김태희를 입력하자 머리띠, 부츠, 원피스 같은 관련 검색어가 떠오릅니다. 배용준 안경, 소녀시대 원피스, 수혜 카디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본인의 허락 없이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예인들이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수십 건. 오늘 첫 선고가 있었는데 1심 법원은 연예인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고 성명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연예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연예인 등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연예인 59명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12억 원. 돈보다도 퍼블리시티권이 폭넓게 인정됐을 때의 파장을 우려해온 포털 사이트 측은 재판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연예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면서 소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대구의 한 폭력 조직이 다른 조직과 한판 붙기 위해 흉기로 무장한 채 나섰다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실제 싸움까지 벌이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했습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만한 장면과 함께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 10여 명이 차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깍듯이 90도 인사를 합니다. 대구 지역 최대 폭력 조직 동성루파 행동대원들입니다. 이들은 포항의 한 해수욕장 해상레저 사업권을 빼앗은 뒤 이전에 사업권을 독점했던 포항의 폭력 조직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해 미리 손을 봐주겠다며 부두목 45살 박모 씨의 지시로 포항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이 야구 방망이와 회칼 같은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당시 패싸움을 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야구 방망이 30개, 회칼 9자리를 구입해간 것을 확인하였고, 경찰은 포항의 폭력 조직이 피해버려 패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동성루파 부두목 박 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40살 권모 씨 등 동성루파 행동대원 11명을 쫓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범죄단체 활동죄가 적용된 사례로는 지난 2006년 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번 검거로 다른 폭력 조직의 활동도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개천에 빠진 초등학생을 지나가던 20대 임신부가 구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와 임신부, 태아까지 모두 무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살얼음이 낀 경기도 용인의 경안천.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10살 김모군은 어제 오후 친구와 함께 여기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김군이 빠진 곳은 어른 허리 정도의 깊이였지만 김군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 5명이 달려왔지만 119 신고만 할 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던 사이 근처를 산책하던 임신 6개월의 정남희 씨가 곧바로 물속에 들어가 김군을 구해냈습니다. 저도 임산부라 망설이기는 했는데요. 아기가 많이 미숙한 상황이라서. 건너편에 있던 24살 유신현 씨도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숨이 멎었던 김군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숨을 안 쉬니까 무서워서 재빨리 CPR 실시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군은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고 진료 결과 정 씨와 태아도 모두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졌으면서 소중한 걸 아니까 그래서 더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고급 횟감인 다금바리. 전문 잠수부들이 작살총으로 이런 고급 어종들만 무더기로 잡아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어선에서 내린 스쿠버 다이버들이 불이 나게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를 옮기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해경에 붙잡힌 58살 김모 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다금바리와 돌돔 등 4.5톤, 시가 10억 원어치를 잡아왔습니다. 불법인 줄 아는데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한테 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것처럼 출항한 뒤 바닷속에 들어가 불법 장비인 작살총을 이용해 물고기를 사냥했습니다. 이들이 작살총으로 잡은 다금바리입니다. 고급 횟감으로 시중에서는 킬로그램당 9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이나 제주도에 있는 고급 일식집으로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해경은 작살총을 쓴 잠수부와 횟집 주인 등 23명을 입건하고 다른 잠수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겨울철 캠핑 즐기는 분 많은데요. 추운 날씨에 휴대용 가스난로와 조리기구 쓰다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캠핑장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손영, 박민주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캠핑장. 겨울 캠핑을 온 야영객들이 텐트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부탄가스를 연료로 쓰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이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야영객 2명이 다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얼어버린 부탄가스통을 녹이려고 난로에 올려놨다가 터져버린 겁니다. 겨울철 되면 이렇게 차가운 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동식 난로, 거기다 그걸 가열하다가 이게 부탄가스가 터진 거였어요. 영하의 날씨에 6시간 이상 놓아둔 부탄가스통을 가스레인지에 넣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 보관한 부탄가스통은 가스레인지에 넣고 켜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스통을 짧은 시간에 녹이려다가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운 곳에 놓아둔 부탄가스통을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불과 2분도 안 돼 굉음을 내며 폭발합니다. 이번엔 부탄가스통을 휴대용 난로에 올려놨습니다. 역시 2분이 지나지 않아 터져버립니다. 미직지근한 물에다가 담근다든지 또는 흔들어서 내부 압력을 높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에 캠핑을 하려면 난방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난로를 텐트 안에 들여다 놓게 되고 음식도 가스 버너 등으로 텐트 안에서 해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되다 보니 텐트 안에서 가스를 쓰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캠핑장. 야영객이 쓰는 난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등유 난로에서부터 땔감을 떼는 화목 난로, 그리고 상당수는 부탄가스나 LP가스를 쓰는 난로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경남의 한 저수지 근처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부부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켠 순간 갑자기 가스가 폭발한 겁니다. 열 방출이 잘 안 된다고 봐야죠.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폐된 곳에서 가스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소형 텐트에 상자로 밀폐된 공간을 만든 뒤 가스 난로를 켰습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고 텐트까지 불에 타버립니다. 가스 폭발은 공기 중 가스 농도가 2% 이상일 때 일어나는데 난로나 버너에서 조금씩 새어나온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 터져버리는 겁니다. 아주 협소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다가 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아주 미상의 저마원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와 버너를 써선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며 특히 잠을 잘 때는 절대로 켜놓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트레이너들이 운동법이나 기구 사용법 잘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쳤더라도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한 헬스장. 트레이너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 없이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구의 사용법은 잘 몰라도 다른 분 하시는 분들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걸이 운동을 좀 더 쉽게 하려던 임모 씨. 운동기구에 고무줄을 걸어놓고 자신의 발을 고무줄 끝에 달린 삼각형 손잡이에 걸친 뒤 그 탄력을 이용해 턱걸이를 했습니다. 원래는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가슴 운동을 하는 기구를 턱걸이에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임 씨의 체중을 지탱하던 손잡이가 깨지면서 파편이 눈으로 튕겼고 임 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이처럼 운동기구를 본래 사용법과 달리 쓰다 사고가 났더라도 헬스클럽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회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 경우라도 헬스클럽 운영자가 사전에 제대로 된 사용법을 지도하지 않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면 가실이 인정돼 손해. 움직이는 러닝머신에 오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헬스장의 책임은 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가 러닝머신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치료나 건강검진을 위해서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죠. 이런 검사를 받을 때 환자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검사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이 1.4mSv로 연간 허용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고 하기에는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지발가락 주변에 궤양이 생긴 환자. 이 질환을 찾는데 한 달 사이 수차례 방사선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 다 받고 이제 다시 재검사 이제 3번 또 받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방사선 촬영이 반복된다는 점인데 CT 촬영 환자의 20%가 한 달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CT를 찍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초에 병원에 갔을 때 그때 CT를 찍었고요. 병원을 또 갔더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다. 지난 2007년 1억 6천만 건이던 진단용 방사선 검사 수는 5년 사이 35%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 검사 건수도 3.3회에서 4.6회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1.4mSv로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개인별로 그동안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피폭량을 기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CT 방사선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는 엑스레이나 치과 촬영 등 일반 방사선 검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전산화 단층 촬영, 이른바 CT 촬영인데요. 이 건수로는 전체 방사선 검사 가운데 3%도 안 되지만 인체 피폭량의 절반 이상은 바로 CT 촬영이 원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방사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CT 촬영을 다른 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봉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나 식도암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 CT. 한 번 촬영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최대 14mSv. 엑스레이와 비교하면 무려 70배나 많은 방사선을 쬐게 됩니다.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인 100mSv엔 미치지 않지만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CT 촬영은 해마다 20%씩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T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지 따져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그런 누적설량을 높이지 않는 위험보다는 환자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이럴 때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폐CT의 경우 장기간 흡연자가 아니라면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부 CT 역시
가족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초음파 검사로 대체해도 장기 이상 여부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엔 몸에 지방이 적어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로도 병 진단율이 높은 만큼 CT 촬영은 다른 검사를 마치고 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6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10명 중 2명은 개업 1년 이내에, 절반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수입도 줄어서 자영업자 가구의 월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평균 80만 원이 적었습니다. 내수 시장 부진의 영향을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바쁘게 돌아가던 주방은 휑하게 비어있고 주인을 잃은 집기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식당을 연 지 4년. 급격하게 줄어드는 손님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작년부터 사실 엄청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작년하고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는데. 몇 년째 이어진 경기 침체. 쪼그라든 내수는 가장 먼저 자영업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오늘 수입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좀 어디서 줄여? 먹는 거 줄여. 저도 외식 안 해요. 네, 살아야 되니까. 규모가 작을수록 더 힘듭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2년 동안 가게를 꾸려온 김모 씨는 이날이 마지막 장사였습니다. 최대 수출액, 무역수지 사상 최대치, 들려오는 대기업의 화려한 경영 성과는 어깨를 더 무겁게 합니다. 계속 떨어졌죠. 1년 사이에 최강 경기들이 이집트가 그런 거랑 전쟁하고 있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채 2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기 불황이 남긴 내수 부진의 상처는 깊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바닥이니 폐업 전문 업종만 호황입니다.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중 절반이 도소매, 음식업일 정도로 출혈 경쟁이 심한 상황. 좀 더 길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중산층. 이들의 붕괴가 불안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선물을 사겠다며 가게 주인이 포장하느라 정신 팔린 사이 핸드백에서 상습적으로 지갑을 훔쳐온 전문 털이범이 붙잡혔습니다. 혼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가게 주인이 선물을 포장하는 사이 선물을 하겠다며 화장품을 무더기로 주문한 남성이 외투로 시야를 가린 채 주인의 핸드백을 뒤집니다. 주인은 여전히 포장하느라 여념이었고 이번엔 포장지를 펴 주인의 시야를 가리더니 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내 챙깁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나간 남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순식간에 지갑에 있던 현금 400만 원이 털렸습니다. 50살 선모 씨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50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가방을 보니까 가방 지 같은 게 다 없어진 거죠. 범행 대상이 된 곳은 주로 여성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 중소기업 사장인데 직원들 선물을 하겠다며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주인이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물건을 고르기도 하고 그것도 싸기도 해야 되니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들이 없다 보니까 나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선 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 승리팀을 모두 맞추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데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3월의 광란으로 불리며 매년 미국인을 열광시키는 대학 남자농구 챔피언십 토너먼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금융대출회사 퀴큰과 손잡고 올해 68강이 벌이는 67경기의 승리팀을 완전히 맞추는 사람에게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의 상금을 걸면서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Yes, this is I have heard that he's going to give $1 million
everything correct. Oh yeah, I do a bracket every year. I usually don't win though. 승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상금 지급에 대비해 버핏은 퀴큰의 보험을 들었지만 67경기에 승자 모두를 맞출 확률은 900경분의 1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o there are more than 9 quintillion ways to fill out an NCAA bracket. So if you're just guessing, you basically have no chance. 버핏은 자신의 이름을 건 거액의 상금으로 보통 사람들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고 퀴큰 측은 상상할 수 없는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학 농구가 격돌하는 3월의 광란에 올해는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상금이 걸리면서 눈폭풍이 내리는 오늘 밤도 그 열기는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 부작용 재수술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했던 전모 검사가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검사는 해당 병원이 수사받던 다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해 에이미가 2천여만 원의 보상금과 무료 수술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소치올림픽에 대비한 마지막 전지훈련을 위해 오늘 프랑스로 출국했는데요.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코치와 노장 이호석의 합류로 분위기를 바꾼 쇼트트랙 대표팀이 일찌감치 장도에 올랐습니다. 1800m 고지대인 프랑스 퐁 로뮤에서 심폐지구력 훈련에 집중하며 마지막 금빛 담금질에 나섭니다. 다관왕 기대주 심석희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라이벌인 왕멍의 부상 소식에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입니다. 이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아쉽고요. 왕멍 선수도 마지막 올림픽일 텐데 부상 당했다는 소식 듣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안현수가 경계 대상 1호로 떠올랐지만 신다운의 패기와 이호석의 노련미를 조화시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엔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도 함께합니다. 장거리 경기에서 중요한 코너웍을 위해 쇼트트랙 훈련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쇼트트랙 훈련을 하는 만큼 제 장점인 코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계획이고 나란히 대표로 뽑힌 박승희, 세영 남매 등 저마다 남다른 포부를 안고 있는 선수들은 값진 결실을 기약하며 출국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최고 신인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는데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데뷔 첫 해 14승을 수확하며 신인 같지 않은 신인으로 2013년을 보낸 류현진. 72년 역사의 미국 메이저리그 전문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는 신년호에서 2013년 포지션별 최고 신인을 선정하면서 류현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막 전부터 이례적인 마이너리그 옵션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실력으로 이 조항이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적지 않은 안타를 내주면서도 영리한 승부로 실점을 줄여 커쇼 그레인키에 이은 3선발로 다저스 마운드를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인 가운데 가장 많은 192이닝을 소화한 안정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팬그래프도 류현진이 작년과 같은 성적을 향후 5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구심으로 가득하던 현지 평가가 1년 만에 모두 우호적으로 바뀐 겁니다. 현재 LA에서 몸 만들기에 한창인 류현진은 다음 달 9일 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전운치입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이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깜짝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들어 잠시 깨끗해진 공기가 다시 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오전 내내 1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2, 3시엔 평소 수준까지 낮아졌는데요. 대기가 안정되고 있어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밤새 안개가 끼고 일부 오염물질도 유입되면서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추위는 더 풀려 기온도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오늘보다 4도 정도 오른 5도, 광주 8도, 부산이 10도까지 높아지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이후에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성 영상에선 별다른 구름이 보이지 않고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남서쪽에선 비교적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북부 지방에선 늦은 오후에는 구름의 양이 다소 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 오르면서 추위가 더 풀리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